예, 오늘 앞서 들으신 대로 경제 투톱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빨리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럴 만한 배경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새 경제 투톱이 이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앞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굉장히 무거운 일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대 교양학부 이상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질로 보십니까? 교체로 보십니까? 경질성 교체를 봐야 되겠죠. 그게 두 같이 가지 다, 들어가네요. 예, 두 가지 다 복합적 요인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뭐 의미로 본다면 경질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수행하다가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성 인사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 인사, 즉 경질이라는 표현을 잘 못 씁니다. 예. 왜냐 그러면 정무적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두 사람 다가 경질이 됐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잘못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도드라지게 그렇죠.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체라는 의미 자체는 어떤 정책 수행하면서 선순환적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체라는 말을 쓰거든요. 경질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러나 내면을 보면은 뭔가 모르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사령탑으로서 투톱 간의 불협화음이 계속 생겼다는 점. 그러니까요. 이런 점 때문에 뭔가 인사를 단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적 요인을 던져준 것이죠. 그래서 경질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요인으로 쓰지를 못하고 그냥 교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잘못을 질책하는 경질성 교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성 경질이 아니라 경질성 교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왠지 지금 경질 쪽에도 무게가 사실 경제가 나쁘니까요. 그러면 그렇죠. 봤을 때는 사실은 뭐 대통령이 교체했다고 해도 국민들이 좀 경질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경질이 맞을 수도 있는 거긴 하고 그러면 반대로 새 경제 투톱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원팀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역설적으로 보면 아주 이유는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왜 교체가 됐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유가 설명이 간단하겠죠. 그렇죠. 첫 번째 이유가 불협화음이었죠. 불협화음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원만한 팀워크 구조를 보여주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지난 정부가 출발하면서 투톱 교체로 갔던 부분들이 투톱 시스템으로 갔던 것들이 상호 보완적인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냐 그러면 김동연 실장은 실무적 능력, 그 기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있었고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인 정책, 그 철학 기조,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획 쪽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보완적 형태로 가면 참 좋을 것이라 봤는데 이것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냥 관료 출신이고 하나는 교수 출신 이것 때문입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 왜냐 그러면 태생적인 어떤 불협화음을 가질 수 있는 구조다 봐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 장성 실장은 말씀하시다시피 철학적 기조, 즉 학문에 대한 부분,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고 그렇죠. 반면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전통 관료로서 소위 말해서 시장 경제에 아주 적합한 그런 형태로 계속 일을 해왔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학자가 봤을 때 경제 관료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것이죠. 뭔가 이론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될 것이고 경제 관료, 전통적인 관료가 학자를 보기에는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이론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태생적인 그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뭐 두 분의 성격상이라든가 성품상이 조금 이제 녹아들고 이러면 보완이 될 텐데 두 사람 다 모두 다가 비유를 하자면 창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좀 그렇게 예상이 됐었으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 그냥 허비가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뭐 사실은 또 잘 되면 또 그렇죠. 다행인 거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 이상희 교수님하고 약간 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경질 배경 같은 걸 좀 살펴봤고요. 두 분이 어쨌든 경제 투톱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두 분에 대한 인사 평가나 그다음에 새 투톱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과 전화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자, 교수님한테 예. 똑같은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질입니까, 교체입니까? 경질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경질이면 그분들이 뭐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경질이라면 소득주도 성장을 하지 않는 분들을 모셔와야 그게 경질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똑같은 성질의 사람들을 갖다 앉혔기 때문에 경질이라고 말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동안에 해왔던 정책을 연장선상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경질도 아니고 쇄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니다이신가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 헌푸대를 다른 헌푸대로 바꿨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우리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은 새로운 정책을 바랬던 거거든요. 네. 기업이 중심이 되는 정부, 기업의 성장과 길을 살릴 수 있는 정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경제수장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더욱이 소득주도 성장을 강하게 밀고 가겠다라고 글쎄요. 하는 것은 저는 1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도 성과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봐서 예. 저는 패착이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뭐 그 말씀 하셔서 아예 내년 얘기까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경제가 올해보다 성장률도 떨어지고 더 주변 여건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그럼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 두 명의 새로운 경제 투톱 홍남기 부총리와 이 네. 김수현 정책실장 이 팀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전혀 없다고요. 이분들은 더더욱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요. 그다음에 더 많이 기업을 옥죄고요. 기업의 활동을 더 죽일 거기 때문에 기업은 더 움츠리면서 더 투자를 안 할 것이고 더 고용을 안 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움츠릴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 성장률은 내수가 됐든 수출이 됐든 저는 금년보다도 훨씬 더 환경이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금 바꾼 교체층들이 다 물게 될 것이라고 봐요.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네. 홍남기 부총리하고 이 김수현 정책실장에 대해서 네. 재연을 하신다면 혹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기업 이야기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비판적인 교수들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네. 지금 80%의 교수들이 협력이 공유제 같은 제도는 매우 나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들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밀고 더 가열차게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에 저는 기업하고 상당히 마찰하는 그런 어떤 국면들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은 구팀이나 신팀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 홍 부총리와 지명자와 정책수석이 그거를 보여주면 우리의 생각이 틀렸구나. 예. 저는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화 연결 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좀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봤고요. 다시 이상희 교수님과 이제 얘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세동 교수님은 그 인물이 그 인물이다. 예. 신팀, 구팀, 구팀, 신팀이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좀 변화감 전혀 없을 것으로 교수님도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 청와대 인사팀 그리고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고민이냐 그러면은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바꾸긴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철학 기조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그다음에 원팀으로서 상호 불협화음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마 첫 번째 인사의 기준이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홍남기 체제와 홍남기와 김수현 체제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두 사람의 인물이 특징 자체가 홍남기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원만한 스타일이거든요. 원만한 그러게요. 스타일이고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보 정부, 보수 정부 다 거쳤고요. 그렇죠. 다 거쳤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긍정적,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관료로서의 상당히 뭔가 스펙트럼이 넓다고 볼 수 스펙트럼이 있죠. 넓기 때문에 그 조정 예. 기능이 넓다고 봐야 되겠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장의 기능이 또 그런 것이고 그렇죠. 또 반면에 김수현 실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자기 분야 외에는 다른 분야에 위임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로 좀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꽉 막힌 스타일이 아니란 그런 말씀이시죠?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에게 뭔가 권한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가 된다는 그런 전망도 좀 많이 있습니다. 좀 비판적인 어떤 얘기들을 좀 질문으로 드리면 홍 수석은 예산통
쪽이고 네. 그다음에 김전 수석은 부동산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교수님의 평가대로라면 오히려 한쪽으로 너무 전문가가 아닌 게 오히려 좀 더 두루두루 조정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그야말로 원팀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되나요? 그러니까 인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뭐 부분이긴 한데요. 또 예를 들어서 뭐 환경제 분야가 사회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탑을 맡고 있는 사람이 또 사회 분야가 전문가 아니라고 또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사회, 경제, 문화, 교육까지 다 총괄하는 자리거든요. 물론 뭐 전체적인 어떤 많은 퍼센테이지가 경제에 할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반대의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질적으로 여당 내에서 일부 이제 김수현 실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입니다. 예.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김수현 수석이 실장으로 되게 되면은 뭐 소위 말하자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부분, 부동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등등의 정책적 실정 기조, 실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당 내의 입장으로서는 총선을 바라봐야 되는데 총선을 바라보려고 그러면 여기서 고리를 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안 그렇죠. 좋으니 그러나 김수현 수석이 그대로 실장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야당 포정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총선에 상당히 불리한 것이고 어젠다 자체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당 내의 반대 기류 자체는 김수현 수석, 김수현 실장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상징적인 아젠다를, 거군요. 정치적인 부분을 좀 고리를 잘라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반대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물웅동 이론 얘기해서 좀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크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될 시기인데 과도기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경제 투톱이 그런 어떤 대통령의 어떤 생각과 그 어떤 좀 잘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겠다라고 보세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경제 철학 그리고 국정 철학에 대해서 훼손이 될 수 있는 인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대통령이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사실상 참모들이 다 맞춰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김수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원만한 그런 타입이고 또 초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철학 이 부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좀 강하게 추진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예. 있습니다. 김수현 실장의 특징 자체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부동산 공개념 개념, 그렇죠. 토지 공개념 개념이 아주 그 철학적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그다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철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정책을 계속 가져왔으니까 지금 실장이 되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실패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좀 보자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계속 좀 압력이라든가 강압적, 강압이라기보다도 굉장히 경직이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보시고 물론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정치나 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과물이 없으면 힘이 없거든요. 그럼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제 인사적 행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치와 시장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조금 무리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시장은 시장 원리에 놔둬야 되는데 이걸 자꾸 정치와 어떤 철학적 이념으로 거기에 맞춰가고 재단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 자체에서 반감을 사게 되고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히 정책을 전환하게 되면 역사성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서서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장 원리에 맞게끔 시장 주도에 맞게끔 그렇게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전환, 그 철학적인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